마켓 무버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시장의 눈높이에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로써 2개 분기 연속 실망감을 안긴 셈입니다. 일단 지난 4분기 영업이익으로는 연결 기준 6조 5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0% 늘어난 수준인데 매출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나면서 7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거의 30% 가까이 감소했고요. 매출 역시 전분기 대비해서 5%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 데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DS 부문의 매출 회복이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에서 구체적인 사업부별로의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DS 부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의 실적이 지난해 3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3조 원대에 머물렀을 것으로 영업이익이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례적으로 해명 자료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회사 측은 이 메모리 사업에 대해서 연구개발기 증가 및 선단 공정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초기 램프업 비용이 증가한 영향으로 실적이 감소했다고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포함한 비메모리 사업에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IT 수요의 둔화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 역시 수익성 악화의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는 못하다라는 건데요. 증권사에서 앞으로 당분간은 좀 전망이 어둡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강력한 반등의 트리거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짚었고요. 하지만 회사의 전략이 확실히 위기에 대응하는 자세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를 지나면 디램과 파운드리가 전사 실적의 반등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2분기쯤에 실적 반등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업황 부진 속에 기대했던 반전은 없었다라고 평가했고요. 추세적인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HBM의 성과를 증명하고 또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 등 기술력 제고가 역시 가장 중요하다라고 짚었습니다. 결국에는 HBM 분야에서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스마트폰 분야에서의 성과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2일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요. S25 갤럭시 새로운 시리즈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갤럭시 언팩 행사로 쏠리고 있습니다. 마켓 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포의 박근호 이사,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쇼크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안 좋을 걸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쇼크보다는 안 좋은 거를 털고 좀 올라가는 그러한 장세 오늘 나오고 있는데 2025년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 궁금해서 좀 저희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네, 실적 쇼크와 오늘 주가 흐름 좀 약간 매칭이 좀 안 되죠. 실질적으로 수급이 삼성전자 근데 실적 좋을 때도 주가가 잘 갔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어떤 한 줄로 평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지난 실적보다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실적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에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보고 2025년의 주가 전망을 한 줄로 해보신다면? 네, 고진감래입니다. 고통이 닿으면 즐거움이 온다. 그래서 2025년에는 즐거움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진감래. 그렇다면 박근호 이사님, 미래 실적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가 좋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은
관망을 하자. 아직 실적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걸까요? 말은 일단 그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사실 주가 흐름과 실적을 두 개를 같이 연결해 보면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실적 좋아지면은 주가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죠? 당연히. 워낙 또 오랫동안 쉬어갔기 때문에. 23년도에 이제 작년 이제 24년도에 삼성전자 법인세를 100원도 안 냈어요. 왜 안 냈냐면 23년도 온기 기준으로 적자였기 때문에. 근데 23년도에 계속 적자였는데도 주가가 1년 내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서 오늘 나온 일단 살펴봐야 될 거를 몇 개 좀 살펴보면 말씀드리면 굴욕을 당했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젠슨왕한테 굴욕을 당했는데 삼성전자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젠슨왕이 이제 엔비디아 퀄 테스트 HBM3 관련돼서 지금도 퀄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젠슨왕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났죠. 삼성전자의 HBM3가 설계가 잘못됐다. 디자인을 바꿔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RTX 50 최신 그래픽 카드 부분에서 마이크론 거를 쓰면서 GDDR이죠. 7 쓰면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GDDR7 삼성전자 거를 원래 쓰기로 예정돼 있지 않았냐? 왜 삼성전자 걸 안 쓰고 마이크로 걸 쓰냐라고 젠슨왕한테 질문을 했는데 젠슨왕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걸 만든다고? 라고 반문을 했어요. 기자들한테.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는 그 굉장히 약간의 해프닝이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뭐 농담 반 진담 반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긴 한데 약간 무대 공포증인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는 진짜 기분이 상당히 나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오늘 수급이 워낙 좋은데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에서 좀 약간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4분기, 1분기, 4분기가 이제 IT는 메모리 쪽은 굉장히 비수기거든요. 2분기, 3분기가 이제 성수기고 네. 4분기가 왜 비수기냐면은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 그다음에 내년에 연초에 신학기 이런 것 때문에 2, 3분기에 미리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비수기인데 4분기 중에서는 역대 최고의 어떤 매출을 좀 올렸다. 메모리 쪽에서라고 발표를 좀 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저는 삼성전자가 일단은 지금 현재는 차트상으로는 바닥을 잡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코스피 시장에서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갖고 저는 시장에서 그걸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됐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매도는 거의 다 좀 약간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좀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거고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제가 작년에 초에 나와 있는 삼성전자 리포트를 좀 다 읽어봤는데 올해 메모리 업황 회복한다라고 삼성전자 2분기, 3분기 주목하자라는 리포트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게 맞는 건 아니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저는 뭐 가격적으로는 여기서 뭐 얼마나 올라갈지가 좀 걱정이지 더 떨어질 걱정은 솔직히 좀 안 해도 되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코멘트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주가는 아직 이제 더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올지는 사실 경쟁력이 이제 제고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좀 말씀이셨던 것 같고 사실 증권사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성재 파트너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실적이 뭐 가장 안 좋았던 거는 지난 2023년이었죠. 근데 이제 2024년에는 실적이 좀 증가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지면 이번 4분기 실적이 매출은 한 10%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0%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이제 시장 전망치였던 영업이익 7조 7천억 대비 조금 이제 감소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뭐 어닝 쇼크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뭐 크게 어닝 쇼크는 아닌 것으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영업이익이 다소 조금 이제 부진했던 측면이 이 메모리 사업 연구개발 쪽에 이제 비용 증가와 그리고 이제 선단 공정 캐파 확대를 위한 조기 램프업 비용이 조금 이제 증가가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올해죠. 올해부터는 좀 이제 양호해질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다 이제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된 상황이고 이제 선단 공정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부터는 좀 양호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범용 메모리 가격이 최근에 조금 이제 많이 하락을 했죠. 이 D램 가격도 이제 지난 11월 기준으로 보면 4개월 만에 35.7%나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도 이제 범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초보다 12월까지 이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 절반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상당히 좀 선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엔비디아의 HBM3가 납품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올해부터 엔비디아에 만약에 납품이 되기 시작한다면 실적은 오히려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뭐 이제 예상치보다는 실적이 좀 다소 좀 부진하게 나왔지만 올해는 아무래도 실적이 좀 양호해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2, 3분기를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이제 증권가의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 현재 이제 강력한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까지 유입이 되면서 오늘 한 3%대 상승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짚고 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오늘 시장이 예상치보다도 하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게 좋은 게 맞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사실 많이 내려간 것 같고요. 7조 원대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충격이긴 했는데 다만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좀 반영을 한 듯합니다. 내일까지 그리고 앞으로 1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의 수급의 연속성을 확인해 보시는 게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 반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